unfold. 안녕하세요. 2025년의 마지막 월요일, 새해를 정말 며칠 안 남겨두고 있네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다가올 2026년이 정말 특별한 해가 될 것 같아요. 60년 만에 돌아오는 병원년, 바로 붉은 말의 해죠. 네. 이게 천간의 병도 아주 뜨거운 불이고 지시의 오우적시 한낮의 태양 같은 불이거든요. 아, 불 위에 불이 올라탄 격이군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불 위에서 달리는 말. 상상만 해도 정말 뜨겁죠? 명리학에서는 그래서 가장 강력한 화기, 이 불의 에너지가 꽉 응축된 시기로 봅니다. 불의 에너지라. 생각해보면 불이라는 게 인류 문명을 밝힌 지혜의 불꽃이기도 하지만 한번 통제를 잃으면 모든 걸 삼켜버리는 파괴의 불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양면성이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당신과 함께 이 붉은 말이라는 강력한 상징을 길잡이 삼아서요. 이 해에 얽힌 아주 오래된 오해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네. 그리고 과거의 병원년들은 역사의 흐름을 또 어떻게 바꿨는지, 2026년 우리 앞에는 어떤 기회와 도전이 기다릴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말띠 여자는 팔자가 드세다. 이런 속설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당신도 어렴풋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1966년 병원년생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속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요. 이 미신 하나 때문에 정말 믿기 힘든 사회현상이 벌어졌다고요. 네, 이게 그냥 그런 미신이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통계로 딱 증명이 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1966년 일본에서 무슨 전쟁이나 대기근 같은 재난이 전혀 없었거든요. 네, 아무 일 없었죠. 맞습니다. 25% 나요. 와. 네, 합계 출산율이 2.14명에서 1.58명으로 그냥 수직으로 떨어졌는데 역사학자나 인구학자 모두 그 원인으로 단 하나, 히노에우마, 미신을 지목합니다. 세상에. 미신 하나가 출산율을 25%나 끌어내렸다는 건 이게 거의 뭐 국가적인 재난 수준의 영향력이네요. 도대체 이 미신은 어디서 시작된 건가요? 그 뿌리가 생각보다 꽤 깊습니다.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7세기요? 네, 에도 시대에 야오야오 오시치라는 실제 인물의 이야기가 설화처럼 퍼졌어요. 1666년 병오년생이었던 채소가게 딸 오시치가 큰 화재 때 절로 피난을 갔다가 한 남자를 보고 사랑에 빠진 거죠. 아. 근데 그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작은 불을 내면 또 그 절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방화를 저지른 겁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오시치는 화형에 처해졌고요. 정말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네요.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막 와전되고 부풀려져서 병오년에 태어난 여성은 기가 세고 성정이 불같아서 남편을 잡아먹는다. 이런 끔찍한 속설로 굳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300년 뒤에 그 미신이 사회를 덮친 거군요. 바로 그렇죠. 1966년에요. 일본의 사례를 듣고 나니까 당연히 그럼 한국도 비슷했겠구나 하고 짐작하게 되거든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결과가 완전 정반대라서 정말 놀랐습니다. 오히려 출생아가 늘었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죠?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통계청 데이터를 딱 보면요. 1966년 한국의 출생아 수가 약 103만 명이에요. 네. 이게 전년도인 1965년보다 오히려 3만 4천 명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와, 오히려 늘었네요. 물론 당시 합계 출산율이 5.16명에서 4.99명으로 아주 조금 줄긴 했는데 이건 1960년대부터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던 산하 제한 정책의 영향이었을 뿐이거든요. 덮어놓고 낳자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그 구호가 있던 시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처럼 미신 때문에 아이 낳기를 포기할 정도의 사회적 압력은 전혀 아니었던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그럼 우리가 1966년 말띠 여자에 대해 막연하게 갖고 있던 그 편견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분명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기억이 있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기억의 착시 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사실은 1966년이 아니라 24년 뒤인 1990년 백말띠, 즉 경호년의 기억과 뒤섞여버린 거죠. 백말띠해
네, 1990년에는 백말띠 여아는 팔자가 사납다는 속설이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였잖아요. 이 미신 때문에 여아를 상대로 한 불법 낙태가 너무 많아져서 출생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가 116.5명까지 치솟는 기현상이 벌어졌으니까요. 아, 맞아요. 그 백말띠 파동. 그건 정말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 1990년에 강력했던 사회적 트라우마와 기억이 어느샌가 24년 전에 1966년 붉은 말띠에 잘못 더 씌워진 겁니다. 이건 뭐 단순한 오해를 넘어서 하나의 강력한 사회적 기억이 다른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기억의 전이 현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적이네요. 그 뜨거운 에너지를 품고 태어난 세대들 이야기도 궁금하지만 그 전에 병오년이라는 해 자체가 역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살펴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몇몇 중요한 변곡점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불의 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과거의 병오년들은 유독 격렬한 충돌과 변화의 사건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순간은 1840년 병오박해입니다. 아, 한국인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순교한 바로 그 해군요. 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종교인의 순교가 아니라 낡은 봉건 질서와 만인은 평등하다는 새로운 사상이 정면으로 부딪힌 상징적인 사건이었네요. 그렇죠. 김대건 신부는 단순한 종교인을 넘어서요. 라틴어, 프랑스어는 물론이고 서양의 지리, 항해술까지 익혔던 당시로서는 최첨단 지식을 갖춘 선구자였습니다. 네, 그의 죽음은 낡은 시대가 새로운 시대의 불꽃을 감당하지 못하고 꺼버리려 했던 비극이었던 거죠. 공교롭게도 다가오는 2026년이 그의 순교 18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60년 뒤인 1906년 병오년은 저항의 불꽃이 전국에서 타오른 해였네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강탈당한 바로 다음 해였으니까 그 분노가 얼마나 뜨거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들끓었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저항의 불꽃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향이요. 네, 면함 최익현 선생처럼 의병을 일으켜서 총칼을 든 무력항쟁이라는 아주 뜨거운 불꽃이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서우학회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은 실력을 키워야 할 때다 하면서 교육과 계몽에 힘쓰는 그런 지적인 저항운동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와, 하나는 당장 눈앞에 불을 끄려는 소방수 같은 역할이었고 다른 하나는 더 큰 불에 대비해서 방화벽을 쌓는 역할이었군요. 같은 목표를 향한 다른 방식의 불이었네요. 정확한 비유십니다. 그런데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1780년 정조시대의 병오년은 그 불꽃의 방향이 아주 달라요. 아, 그래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를, 그것도 글을 향한 불이었어요. 바로 문체반정이라고 불리는 사건이죠. 아, 문체반정이라면 정조가 박지원의 열하일기 같은 새로운 스타일의 글을 금지시킨 그 사건 말씀이시죠? 이건 어떤 종류의 에너지였을까요? 그야말로 질서의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조는 당시 유행하던 박지원의 소설처럼 자유분방하고 파격적인 문체가 성리학이라는 조선의 사회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불씨라고 본 거죠. 아하, 새로운 생각과 표현이 주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가 지키려던 안정적인 시스템에는 위협으로 느껴졌던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려는 불과 기존 질서를 지키려는 불의 정면 충돌이었던 셈이죠. 정말 흥미롭네요. 방향은 제각각 달랐지만 낡은 것을 부수거나 새로운 것을 막아서거나 혹은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는 강력한 에너지가 폭발했다는 공통점이 있군요. 자, 그럼 그 뜨거운 에너지를 품고 태어난 세대, 1966년생들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보죠. 네, 사회적 편견 속에서 태어났지만 아이러니하게도 1966년생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허리세대가 돼서 각 분야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당신이 보내주신 한국 CXO 연구소의 조사가 이걸 명확히 보여주는데요. 2025년 말을 기준으로 주식 평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말띠 주주가 85명인데 그중에서 1966년생이 무려 34명입니다. 34명이요? 거의 40%네요. 네, 40%죠. 다른 말띠의 출생자들을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한국 경제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인 세대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와, 40%면 정말 대단하네요. 구체적인 인물들을 보니까 더 와닿습니다. 특히 말띠 여자라는 편견을 뚫고 나온
여성 리더들의 이야기가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소설가 정효정 씨가 대표적이죠. 7년의 밤이나 종의 기원 같은 작품들을 보면 인간의 심연을 파고드는 그 강렬한 에너지에 압도당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정말 흡입력이 대단하죠. 몇몇 평론가들은 그녀의 서사에 담긴 그 에너지가 병오년의 화기와 맞닿아 있다는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또 변호사 출신으로 장관까지 역임한 조윤선 전 장관, 배우 도지원, 이승신 씨처럼 오랫동안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도 다 1966년생입니다. 남성 리더들의 명면도 정말 화려하네요. 특히 IT와 엔터테인먼트처럼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한 인물들이 많군요. 단연 카카오 신화를 만든 김범수 창업자가 떠오르죠. 아, 김범수 창업자. 정말 시대를 바꾼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통신사들이 지배하던 기존의 소통 방식을 파괴하고 연결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변혁의 붉은 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요식업계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끈 백종원 대표도 있고요. 아, 백종원 대표? 그리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라이브의 황제, 발라드의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 이승철, 신승호 씨 역시 지치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는 1966년생 동갑내기들입니다. 자, 그럼 이 뜨거운 에너지가 우리가 맞이할 2026년에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초양극화와 AI, 에너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핵심으로 꼽고 있네요. 네. 2026년은 생성형 AI가 산업 전반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AI 인프라, 예를 들어 반도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관련 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겠죠. 네, 그렇죠. 반면에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전통산업은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산업별, 기업별 온도차가 극명해지는 초양극화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료에 적어주신 AI는 전기를 먹는 하마라는 비유가 머리에 쏙 박히네요. 하하, 그렇죠. 우리가 AI의 화려한 능력에만 집중하는 동안에 그 뒤에서 조용히 전력 소비라는 거대한 문제가 자라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AI를 구동하려면 정말 막대한 양의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에는 에너지 산업과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핏줄 역할을 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아, 원자력이든 신재생 에너지든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게 국가적인 과제가 되는 거죠. AI라는 빠른 적토마를 달리게 할 마초, 즉 말먹이 풀이 바로 전기인 셈입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렇게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오히려 인간 고유의 가치가 더 중요해진다는 분석이에요. 자료에 휴먼 인 더 루프, 나 필코노미 같은 조금은 낯선 개념들이 등장하는데요. 휴먼 인 더 루프는 쉽게 말해서 최첨단 자동 함법 장치가 달린 비행기에도 조종사가 끝까지 조정관을 잡고 있는 것과 같아요. 아, 네. AI가 99%의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더라도 마지막 1%의 윤리적이고 복잡한 맥락적 판단은 결국 사람의 몫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필코노미는요, 우리가 성능이 조금 떨어져도 내 취향의 음악을 알아서 틀어주면서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요 라고 말해주는 듯한 AI 스피커에 더 끌리는 현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더 이상 기능이 아닌 기분을 사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결국 기술이라는 불이 뜨거워질수록 그 열기를 현명하게 다스릴 인간의 차가운 지혜가 더 중요해진다는 역설이네요. 네, 2026년에는 북중미 월드컵이나 여수세계선 박람회 같은 대형 행사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맞아요. 특히 월드컵 응원단 붉은 악마의 이미지와 붉은 말을 해라는 상징이 겹치면서 2002년에 그 뜨거웠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열망이 사회 전반에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반전이요? 세계적인 색채 연구소 팬톤이 예측한 2026년의 트렌드 컬러 중 하나가 클라우드 댄서라는 아주 차분하고 부드러운 오프화이트 계열의 색상입니다. 붉은 마레해의 하얀색에 가까운 색이 유행할 거라는 예측이라니 정말 의외네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오히려 내면의 안정을 찾으려는 심리적 균형 추락 같은 걸까요? 정확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역동적이고 뜨거운 분위기가 지배하겠지만 역설적으로 개인의 내면이나 시각적인 영역에서는 균형과 안정을 추구하려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뜨거움과 차가움의 공존. 그것이 2026년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병오년, 붉은 마레해에 대해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탐색해봤습니다. 1966년에 대한 오랜 오해를 바로잡고 또 역사의 변곡점들을 짚어보면서
2026년의 미래 전망까지 살펴봤는데요. 병오년이 품은 강력한 불의 기운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파괴력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폭발적인 추진력이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강력한 에너지를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자료에서 AI라는 거대한 적투마를 길들이기 위해 인간의 지혜로운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듯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2026년 당신의 삶에 다가올 이 강력한 붉은 말의 고삐를 당신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거대한 변화의 물결 위에서 능숙하게 파도를 타는 서퍼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휩쓸려 갈 것인지 그 선택은 기술이 아닌 바로 당신의 몫일지도 모릅니다.